결국 교수님이 이제 인간은 태어날 때 A 음정을 가지고 태어난다. 결국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음악과 같이 향유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그리고 어떤 국가, 인류 이런 어떤 개체들이 음악을 배제하고 음악을 경시하고 음악을 잊은 채 살아가서는 결국 그 기본을 잡을 수가 없고 그리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해석을 잘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역시 우리 박 기자가 응용 능력이 뛰어난데. 감사합니다. 원래 세계적으로 볼 때 강대국이 음악 국가에 다. 음악을 못하는 민족이 잘 사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없어요. 독일만 해도 세계 최강의 오케스트라 오페라 국가 아닙니까? 네네. 이탈리아도 잘 살고 로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영국, 네네. 프랑스, 미국 이 음악의 강대국들이에요. 스페인 뭐 하나의 열강에 들어갔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음악의 최고의 수준에 있었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은 세계 최강국이라고 그랬겠지만은 네네. 중국은 음악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분야, 베이징, 상해 예. 뭐 이런 데는 굉장히 발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악 국가가 아니니까 철학 국가였어. 예. 사상 국가고. 그래서 사실 이게 좀 뭔가 평균화되어 있지가 않지. 잘 사는 그 수준들이. 근데 다른 나라는 대체적으로 음악이 최고일 경우에는 되게 평준화해요. 국민소득서부터 국가의 위상서부터 이런 거. 도시 간의 어떤 파워력. 예.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열대나 열대 지역이 뭐 세계 최강인 나라 드물잖아. 그렇죠? 아열대가 결국 음악도 잘 안 나오나요? 아열대에서도 나오죠. 예. 나오는데 되게 아열대에서는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 멜로디 음악보다는 리듬 음악이 많아요. 이 리듬 음악은 실질적으로는 감정의 어떤 호소를 많이 하게 되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정열적인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중남미 음악이나 플라멩코니 뭐 이런 네네. 거, 살사 춤이니 뭐 이런 거요. 사실은 여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게 가사가 들어가야 돼. 그런 리듬에 고급적인 가사가 들어갔을 때 독일같이, 프랑스같이, 미국 뭐 이런 스타일로 셜링 디옹의 그 The Power of Love 같은 경우는 가사 기가 막히잖아요. 노래도 잘하지만 리듬도 있고 가사가 좋고. 근데 뭐 살사 춤에 무슨 가사가 있어요? 뭐야? 후라몬고 춤도 없단 말이야. 중간중간에 올레 뭐 이런 것만 있지.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한다면 음악을 잘한다 그래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음악 안에 좋은 가사, 좋은 리듬, 좋은 멜로디 이게 있을 때 사람의 인성 발전과 과학성, 어떤 나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대단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많은 학자들이. 그 대표적 케이스에 그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했던 그 조사가 있었어요. 모차르트 임팩. 캘리포니아 대학원생들에게 모차르트를 들어주고서 그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또 틀어주고 또 틀어주고 있는데 IQ가 62%가 향상되는 거야. 근데 음악을 안 틀어주는 데는 또 하고 반복을 해봐야 12%밖에 안 됐거든. 그래서 한동안 모차르트 임팩이 대단히 선풍을 몰고 왔었지 않습니까? 모차르트 음악 자체가 사람의 인성, 감성 전부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갖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와 같이 좋은 음악과 가사가 있다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지. 결국 그럼 음악이 그냥 멜로디나 리듬 그 자체에 머물지 말고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메시지는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음악의 제왕은 성악이라는 거죠. 노래라는 거지. 그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사실은 반주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했으니까. 예. 가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지금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아이들의 두뇌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면 두뇌 발달을 위해서는 태교 때부터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아주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롤란드 페이버레는 학자는
피아노를 가리키는 것이 수학이나 컴퓨터를 가리키는 것보다 훨씬 아이들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가지고서 한번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네네. 이 피아노는 하게 되면 양손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양손제비가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오른손제비가 대체적으로 왼쪽 뇌가 발달하고 네네. 왼손잡이가 오른쪽 감성에 해당되는 우뇌가 발달하고 근데 이제 피아노를 치면 양손을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아니스트가 치매 걸린 거 보셨어요? 학자들 무슨 뭐 인문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 또 하다못해 일반 뭐 사업하다가 은퇴한 사람들 치매 오는 경우는 있어도 네네. 이 세계적인 음악가 치매 없어요. 왜냐면 90살이 넘어서도 그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거야. 에? 그건 왜냐면 우뇌 좌뇌가 수십 년을 연마하는 사이에 굉장한 능력을 발휘해 갖고 알츠하이머나 이런 어떤 치매 기운이 없게 된다는 그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든다면은 뭐 색스폰도 좋고 기타도 배우고 올겐 전자 올겐 정도 하나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악을 하면 오래 살겠네요. 사실은 즐겁게 자기가 좋아서 하면 오래 살 확률은 높죠. 에? 예. 근데 이걸 꼭 내가 밥을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한다면 그건 뭐 생명 연장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즐겁게 하고 계신 겁니다. 반반이에요. 어느 때는 속칭 뭐 직업이 전문 성악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례를 받고 노래할 때는 또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거기에 맞게끔 또 열심히 해줘야 되고 예. 그냥 일반 어떤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좋아할 때도 있고 새로운 곡을 발견해서 노래를 하고 싶을 땐 참 그런 건 좋죠.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강대국이 결국은 음악 강국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좀 성악 어떤 순수 음악을 하시는 교수님께 이게 신뢰가 되는 질문일 수도 있나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하면서 K-팝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어떤 기저에서 존재할 수 있는 밑바탕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원래 우리나라는 가무민족이에요. 이름 자체가 춤에 능한 민족이고 노래에 능한 민족 아니겠어요? 한류라는 것은 지금 굉장한 춤, 예. 또 비보이가 세계 최강 네. 수준이고 예, 맞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마이클 잭슨이 브레이크 댄스의 제왕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마이클 잭슨보다도 잘 추는 춤꾼 댄서들이 한두 명입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한 그 장점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 한류가 사실은 세계화될 수 있었던 의미 중에는 가무에 능했기 때문에 민족적 자체가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민 가수들 많지 않습니까? 뭐 나씨, 남씨, 조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뭐 거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전통가요. 그렇죠. 전통가요도 그렇고 뭐 팝도 잘 부르시는 뭐 네네네. 패씨도 있고 다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왜 이분들은 한류를 못 일으켰을까? 이분들이 노래 수준은 세계적인 건 맞어요.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능력도 되고. 네네. 근데 이분들이 춤을 안 활용을 했다는 거지. 아. 백댄서들이 있었지 직접 춤을 추면서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나 레이디 가가 식으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하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있고 작곡된 작품이 있고 그 가사가 예. 있고 노래하는 가수가 있고 노래하는 가수 자체가 가무민족의 후손이라서 춤까지 너무 잘 치고 퍼포먼스가 있다. 이 네 가지를 다 가진 거예요. 아. 근데 왜 이 네 가지가 중요하냐면 예. 사람이 이 목욕탕에다가 들어갈 때는 뭐 옷 입고 들어가십니까? 아니요, 안 입고 들어가죠. 그냥 다 홀딱 벗고 누드 네네.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네. 인간 본연의 자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을 홀딱 벗겨놓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딱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음정을 가지고서 노래를 만들었죠. 솔, 솔, 미파, 솔, 랄라, 솔. 제가 왜 이 노래를 하냐면 이건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예. 아이들도 다 알아듣게. 네네.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서 악보에만 옮기면 되죠. 네네. 연필 없어도 돼요. 목욕탕에 연필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두 번째, 이 음정의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참
그 가사를 입히니까 노래가 되는 거야. 그럼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 노래 자체를 누군가는 불러야 되잖아요. 네네. 그대로 가수 역할을 하는 거죠. 벗은 상태에서. 본인이 악기도 없어도 돼요. 예예. 그러고 나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산토끼 같으면은 산토끼 토끼 하면서 무용 춤을 하는 거예요. 율동이 들어가는. 그렇죠. 예. 그러면 목욕탕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림입니까? 물감이 없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옷 재단할 수 있어요? 옷감이 없는데? 못하죠. 그렇죠? 네네. 뭐 전기 시설 할 수 있어요? 감전 저항해 주고. 네? 예. 뭐 우리 영상 찍고 싶어요? 저게 습기가 들어가고 카메라 다 망칩니다. 수천만 원짜리.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인간이 홀딱 벗고서 할 수 있는 게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가 발달한 나라가 세계 최강입니다. 작곡자를 우대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시인을 존경할 줄 알고 노래꾼이 존경받는 사회, 춤꾼도 존경받는 사회. 근데 우리는 작곡자도 존경을 못 받고 친일파로 몰려가는 국민 작곡가들도 있고 참 가사 좀 잘 쓰는 시인들도 많았는데 요새 시인 책 팔립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예요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문제가. 네네. 다음에 우리나라 모 국민 가수는 참 안타깝게 지금 6, 7년간을 전혀 은퇴 선언하고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가수가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의 사생활도 나름대로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 사생활 침해받는 사람 너무 많잖아. 네네. 사생활도 존중해줘야죠. 예예. 춤 무용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장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자기가 나쁜 어떤 약물이나 나쁜 음주나 흡연의 나쁜 습관을만 갖지 않는다면 춤추는 사람만큼 장수할 확률은 다른 직업보다는 분명히 높습니다. 아.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네네. 다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 기존의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그룹들이라는 게 걸그룹이다, 보이그룹이다, 아이돌 그룹이다. 네네. 근데 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전 구미권, 유럽권에서 또 많은 세계적으로 싸이도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싸이가 세계화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왜 더 성공을 못하느냐, 더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지금 퀘션을 갖고 있죠. 네네.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네.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지금 어쨌든 걸그룹과 아이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아이돌이라고 보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할 때 가수라고 인정을 잘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의 대중의 인식이. 그 팬층은 가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아이돌은 가수로서는 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죠. 우리 박 기자가 만약에 어떤 S 시대의 걸그룹을 지금 폄하를 했다. 여기 신문사 문 닫아야 돼. 아유, 그럴 리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 물론입니다. 아니 당연히 가수로서 대접을 받죠. 얼마든지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는 뭐냐면 이 세계화 한류에 성공한 이 그룹들이 네네. 더 많은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국가 위상도 올라가고 그들도 위상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는 걸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 네 가지를 다 가졌던 사람들이 최초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엘비스 프레슬리. 이 사람 노래하면서 버닝러 후카 버닝러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전까지는 전부 그냥 마이크 하나 들고서 네네. 뒤에 밴드 넣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헤드뱅잉을 하든 뭐 춤을 췄을 때 락그룹이 그래도 인기를 끌었단 말이에요. 그냥 서서 하는 것보단 낫죠. 그거가 조금 발달된 게 바로 세계 최고의 락 팝의 황제였던 바로 누굽니까?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이에요. 그리고 마돈나. 네. 이 사람들은 전부 노래와 춤이 굉장히 격렬한데도 립송을 안 합니다. 예예. 전부 자기의 체력이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은 요거하는 조금 좀 생각 좀 해줘야 될 게 춤을 추면서 부르는 게 립송이 쉽지는 않죠. 네네. 그러나
왜 세계화가 되려면 그런 고통을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아라는 친구가 세계화하는데 사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죠. 그 이제는 어엿한 숙녀가 됐으니까 네네. 우리 보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 나이에도 격렬한 춤을 추면서도 노래 립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정말 국제 가수로서 섰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사가 그나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돌 그룹 걸그룹은 이건 국적불명의 가사도 많고 어떻게 보면 영어 같지도 않은 영어. 흔히 얘기해서 우리는 파이팅하면 좋은 의미지만 다른 데서는 싸우라는 예. 얘기밖에 더 됩니까? 네네. 그 영어가 이게 그 흑인 래퍼들이 쓰는 속어까지도 들어오다 보니까 가사의 수준이 좀 낮다. 이게 좀 더 세계화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셸링 디온 같은 더 파워 러브 같은 가사들 좋은 사랑에 대한 어떤 예찬에 대한 그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좋은 리듬 그리고 멜로디도 좀 더 뭔가 뭐 어디 걸 카피했다는 얘기 듣지 않고 네네. 진짜 케이팝다운 멜로디가 이제 나올 수 있을 때가 왔다고 봐요. 창조할 수 있는. 그러려면은 좀 더 발성을 더 봐야 되고 더 체력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날씬한 것도 좋은데 예. 어거지로 살을 빼갖고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노래하는 거 말고 네네. 마돈나처럼 진짜 근육으로 온몸이 뭉쳐진 상태. 마돈나 보면 온몸이 근육이에요. 뭐 마돈나도 그렇고 비욘세도 그렇고. 뭐. 어마어마한 거. 예. 그 사람들 이 허벅지들 보면 체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도 비욘세 보고 허벅지로 노래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신장이 좋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걸그룹 아이돌 그룹들이 좀 더 이제는 한 번 더 단계를 높여가야 될 때가 왔다. 날씬하고 뭐 예쁘고 속칭 우리가 그 뭐 방송에서 쓰기가 참 민망한 저기 쭉쭉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쭉빵빵. 뭐 거기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더 수준을 높여지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도 이제 넘어서 네. 정말 체력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가사도 좋고 정말 노래도 좋고 멜로디 좋고 그러면 이거는 100년 이상 갑니다. 전 진정한 가무민족의 한류로서 전 세계의 K-팝이라는 장르를 완전 장악하고 완전 정착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음악 자체에서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메시지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결국 한류 음악에도 결국 그런 메시지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걸 강조했죠. 그렇죠. 그래서 긴장해야 돼요. 좀 더 가사도 이제 시적 표현도 이제 나올 때가 됐고 그 가사들 보면 황당한 가사 많지 않습니까? 네네. 전부 반말을 일보 직전이고 다 돌려놓으라고 그러고 말이야. 너 같은 놈 너 같은 놈까지도 나왔어. 네.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사가 점점 저질화되게 되면 노래 수준이 저질화되면서 세계화는 물 건너가는 거죠. 세계화라는 건 어느 정도 중서민층들 이상의 지지를 받기 시작할 때 완전히 세계화가 되는 거지. 일반 뭐 청소년 아이들의 그 순간적인 감각적 고개만 영입돼 갖고는 세계화 안 되죠.